번이면 돼요. 제발요. 민우는 간절한 부탁에 용기 내어 그의 엄지로 바이올린 목의 홈을 짚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제자리를 찾아 바이올린 위에 놓였습니다. 그는 결국 금기를 깨버렸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몰랐던 진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습니다. 강민우는 검은색 정장 재킷에 단추를 하나 더 채우며 저택 앞에 섰어요. 대문 너머로 보이는 건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오늘부터 한재혁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입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어요. 새로 오신 기사님이시죠? 전 박영자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강민우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민우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의 샹들리에가 부드러운 빛을 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우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투명한 유리 케이스 안에 바이올린 한 대가 놓여 있었어요.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악기의 표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갈색빛 나무결이 부드럽게 빛났어요.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아, 저거요. 영자가 민우의 시선을 따라 바이올린을 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건 절대 만지면 안 돼요. 부인께서 매일 직접 닦으시는 거라서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인 게 분명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민우는 집안 곳곳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때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민우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향이었어요. 여기 참 따뜻한 향이 나서 좋네요. 프리지아 앤 화이트 머스크 향 같은데. 영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 센스 있으시네요. 맞아요. 부인께서 쓰시는 향수예요. 복도 저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최은주 부인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주의 손이 가슴팍에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프리지아 향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주는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새로 오신 기사님이시죠? 잘 부탁드려요. 민우가 돌아섰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전 집보다 훨씬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 앞에서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케이스에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표면을 쓸어내렸어요.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를 어루만지듯이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악기가 부인께 특별한 의미가 있나 보다. 2층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재혁 회장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위험이 느껴지는 인상이었습니다. 재혁은 민우를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그의 눈빛이 민우의 얼굴을 훑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낯설지 않은 느낌. 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로운 기사분이시군요. 준비되면 출발하지. 재혁은 거실을 지나갈 때 고개를 돌렸어요. 바이올린을 보지 않으려는 것처럼 차를 몰고 강남 본사로 향했습니다. 아침 도로는 한산했어요. 운전 경력이 얼마나 되나? 5회 됐습니다. 재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태블릿 화면만 응시했어요. 오후 4시
민우는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음대 건물 앞에서 재혁이 젊은 여성과 함께 나타났어요. 26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성이 민우를 봤어요. 그녀의 발걸음이 살짝 멈췄습니다. 민우도 그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묘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서 뵌 적 있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드네요. 민우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새로운 기사분이야. 강민우 씨. 재혁이 말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전 한서윤이에요. 서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우는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에 서윤의 모습이 비쳤어요. 그녀도 백미러를 통해 민우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다시 마주쳤어요. 서윤이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라디오에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민우는 무의식적으로 핸들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음악의 리듬을 따라서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은주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엄마. 서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은주가 민우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민우의 얼굴을 훑었어요. 민우는 차를 주차장에 넣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상했어요. 바이올린, 향수, 그리고 서윤. 모든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차에서 내려 저택을 올려다봤어요. 2층 창문에서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어요. 그리고 커튼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아침 6시 30분 저택 앞에 도착해 차를 준비합니다. 7시 정각에 회장을 모시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서윤을 데리러 대학에 갔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우는 음대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서윤이 나올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윤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발걸음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차 문을 열어주자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올라탔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하지 않고 운전석으로 돌아갔어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죠. 그때 뒷좌석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백미러로 서윤을 봤어요.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어 보였어요. 요즘 연주할 때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자신이 없어져요. 감정이 겉돌기만 하고.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들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서윤 아가씨는 피아노에 대한 사랑이 보여서 빛이 나 보입니다. 서윤의 고개가 돌아갔어요. 백미러를 통해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도 백미러로 그녀를 보고 있었어요. 서윤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 말 듣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죠. 그날부터였습니다. 서윤이 차 안에서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이야기, 연습 이야기,
교수님 이야기. 민우는 늘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가끔 짧은 대답을 할 뿐이었죠. 며칠 후 민우는 서윤의 학원 강의 일정을 알게 됐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였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우는 4시 20분에 학원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려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서윤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아침에 대학교에서 실수로 차에 두고 내린 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문 앞에 섰어요. 서윤이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민우는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4시 30분. 강의실 문이 열렸어요. 학생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서윤이 나타났어요. 악보 뭉치를 양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벌써 오셨어요? 서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찍 끝나실까 봐요. 민우가 일어나 가방을 건넸어요. 그리고 서윤의 손에서 악보 뭉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죠. 항상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까. 서윤이 작게 웃었어요. 감사해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차까지 걸어가는 동안 서윤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어요. 회색 하늘에서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민우는 와이퍼를 천천히 작동시켰어요. 유리창에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빗소리 좋아요. 서윤이 뒷좌석에서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빗소리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도요. 민우가 짧게 답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빗소리만 고요히 울렸죠. 민우는 핸들을 잡은 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왼손 검지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핸들 위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일정한 리듬이었어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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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백미러를 봤어요. 서윤이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똑같은 리듬이었습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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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민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윤도 멈췄어요. 두 사람의 눈이 백미러를 통해 마주쳤습니다. 서윤이 재빨리 시선을 돌렸어요. 민우도 앞을 봤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았어요. 민우는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민우는 서윤을 데리고 연습실 건물에 들렀어요. 서윤이 개인 연습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시간쯤 걸릴 거예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1층 카페에 있겠습니다. 민우는 차를 주차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서윤이 카페로 내려왔어요. 얼굴에 땀이 조금 맺혀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서윤이 카운터로 걸어갔어요. 메뉴판을 보다가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아, 돈을 안 가져왔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카운터로 걸어가며 물었습니다. 히비스커스 드시죠? 서윤이 눈을 크게 떴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번에 드시는 걸 봤어요. 민우는 자연스럽게 말하며 카드를 건넸습니다. 따뜻한 히비스커스 차 2잔이 나왔어요. 민우가 하나를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기사님 정말 센스 있으세요. 서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밖에서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연습은 잘 됐어요? 아직 멀었어요. 서윤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천천히 하시면 될 거예요. 민우의 말이 짧았지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민우는 와이퍼를 작동시키며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서윤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문득 오늘 오후가 떠올랐습니다. 연습실에 올라갈 때였어요. 민우가 자신의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케이스도 함께요. 그때 민우의 손을 봤어요. 바이올린 케이스를 잡는 손놀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익숙한 것처럼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찬 손길이었어요. 서윤은 앞좌석의 민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곧은 어깨, 핸들을 잡은 손. 저 사람, 바이올린을 다뤄본 적이 있는 걸까? 서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계속 떠올랐어요. 민우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까 서윤과 똑같은 리듬을 두드렸던 것, 히비스커스 차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오늘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었을 때 느꼈던 묘한 감각.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빗소리만 차 안을 채웠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택이 가까워졌습니다. 민우는 차를 천천히 몰았어요. 서윤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지 않다는 것도.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우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재혁이 이미 현관에 나와 있었어요. 손에는 투명한 유리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액체가 담겨 있었죠. 아, 왔군. 이 주스는 집사람이 매일 아침 만들어주는 거라네. 재혁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지. 민우는 차 문을 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컵에서 은은한 향이 퍼져나왔어요. 라즈베리 석류향이 참 좋습니다. 민우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혁의 손이 멈췄어요. 컵을 든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민우에게로 향했어요. 민우는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를 조정하다가 뒷좌석의 재혁과 눈이 마주쳤어요. 재혁이 민우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심히, 말없이, 한참 동안 재혁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작은 손이 컵을 잡으려 애쓰던 모습, 빨간 주스를 마시고 웃던 얼굴. 재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오후였습니다. 회장 부부가 외출했어요. 서윤도 대학 수업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회장을 회사에 모셔다 드린 후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기사님, 회장님 서재에 서류가 있대요. 오후 회의 때 필요하신 거래요. 영자가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책상 위에 있을 거예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이 고요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소리만 대리석 바닥에 울렸어요. 민우의 발걸음이 거실에서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의 바이올린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악기의 표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무결을 따라 빛이 부드럽게 흘렀어요. 민우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케이스까지는 2걸음 정도 거리였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손을 뻗지 않았어요. 그저 바라봤습니다. 바이올린의 곡선을, 현이 팽팽하게 당겨진 모습을, 활이 옆에 가지런히 놓인 것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민우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악기를 보면 자꾸 무언가가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왜 자꾸 시선이 가는 걸까?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민우는 봉투를 집어들고 나왔습니다. 다시 거실을 지나갈 때는 바이올린을 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그 악기가 거기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민우는 회장을 모시고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차를 주차장에 넣고 뭔가 차에 두고 간 게 있어 다시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거실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민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은주가 바이올린 케이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케이스가 열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천이 들려 있었죠. 은주가 천을 바이올린 표면에 대었어요.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나무결을 따라 현을 피해가며 조심스럽게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를 어루만지듯이 민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은주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어요.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바이올린을 닦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끝없이 반복했어요. 민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용히, 소리나지 않게,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되겠다.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그 바이올린에는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서유는 방에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따뜻한 히비스커스 차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은은한 꽃향기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문득 민우가 떠올랐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차를 기억하고 있던 그 사람. 대학에서 돌아왔을 때 거실을 지나가던 민우를 봤습니다. 그는 바이올린 케이스 앞에 서 있었어요. 뒷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세가 이상했어요. 바이올린을 보는 방식이,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오래전부터 그 악기를 알고 있던 사람처럼. 서유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바이올린을 켜봤던 사람 같은데. 서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30분, 민우는 저택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나올 시간까지는 아직 20분 정도 남았어요. 민우는 차에서 내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민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평소보다 한 톤 낮아진 목소리였습니다. 응, 민우야. 벌써 출근했니? 아침은 먹고 나갔어? 먹고 나왔어요. 할머니는 드셨어요? 오늘 무릎은 괜찮으세요? 괜찮지. 어제 파스 붙여놨더니 좀 나은 것 같구나. 민우가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웃었어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저녁에 가면서 삼계탕 사갈게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거. 에이, 괜찮아. 돈 아껴라. 할머니한테 쓰는 건 아끼는 게 아니에요. 민우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가에 작은 주름이 잡혔어요. 사랑하고 고마워요, 할머니. 저녁에 금방 들어갈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라. 운전 안전하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 옆 화단에 뭔가 붉게 빛나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미였어요.
민우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화단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붉은 장미가 아침 햇살을 받아 이슬이 꽃잎에 영롱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손을 뻗어 꽃잎을 조심스럽게 쓸었어요. 벨벳처럼 부드러운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어요. 참 예쁘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꽃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손등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2층 창문 너머 재혁이 넥타이를 매다 말고 멈춰 섰습니다. 창밖 아래 화단에 쪼그려 앉아 장미를 쓰다듬는 민우의 모습이 보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본 것처럼. 재혁의 손에서 넥타이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6살 한민우. 그 아이도 꼭 저랬었어요. 아침마다 현관을 나서다가 화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쌍둥이 여동생 서윤보다 훨씬 감성이 깊었던 아들. 꽃 한 송이를 보며 한참을 웃던 그 아이. 아빠, 장미 봐요. 아침마다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재혁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창틀을 꽉 잡았어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24년이 지났어. 단지 비슷할 뿐이야. 재혁은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번, 2번, 3번. 심장 박동을 가라앉히려 애썼어요. 다시 눈을 떴습니다. 민우가 일어나 차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곧은 어깨, 키, 걸음걸이, 모든 게 낯설지 않았어요. 재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창문에서 물러났어요. 넥타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3번이나 다시 매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신 차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재혁은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현관에 나왔습니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민우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밝은 얼굴이었어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세.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민우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재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현관 화단의 장미가 스쳐 지나갔어요. 붉은 꽃잎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재혁은 눈을 감았어요. 그날 저녁, 민우가 회장을 모시고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혁이 차에서 내렸어요. 수고했네. 편히 쉬십시오. 재혁은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이 고요했어요. 발소리만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거실로 걸어가다가 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은주가 바이올린 케이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하얀 천이 들려 있었어요. 바이올린을 닫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1번, 2번 현을 피해가며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재혁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어요. 은주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은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안 닦으면 먼지가 쌓일까봐. 재혁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천을 든 그 손을. 손가락들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감싸 주었어요. 재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우리 천천히 보내줘야 하지 않을까?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못 보내요. 아직. 나도 알아. 재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나도 못 보내고 있어.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아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나. 하지만 그는 바이올린을 봤어요.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악기를.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만 있으면 서윤이도 우리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은주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똑똑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보,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재혁이 아내를 봤어요. 혹시 당신도 느껴요? 뭘? 기사님이 어딘가. 은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혁의 손이 아내의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재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24년이 지났어. 그럴 리가. 그래요. 그럴 리 없죠.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기사님이 장미꽃 보고 웃던 거 봤어요? 재혁의 손이 이불을 꽉 쥐었어요. 봤소. 우리 민우가 꼭 저랬었죠.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의 연주회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민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윤을 여러 곳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악기상에서 현을 고르고 인쇄소에서 프로그램북을 확인하고 공연장에서 무대 조명을 점검했어요. 하루 종일 차 안에서 함께 보냈습니다. 오후 1시가 넘었을 때 서윤의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어요. 민우가 백미러로 그녀를 봤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아직요. 기사님은요? 저도 안 먹었는데 같이 드실래요? 두 사람은 골목 안쪽 작은 한정식 집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햇빛이 테이블 위로 따스하게 쏟아졌어요. 정갈한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한참을 먹다가 서윤이 문득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사님, 생일이 언제세요? 민우는 숟가락으로 찌개를 떠먹다 말고 그녀를 봤어요. 3월 15일이요. 할머니가 정해주신 날이에요. 정확한 생일은 모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멈췄어요. 젓가락을 든 채로 공중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도 3월 15일인데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거의 속삭이는 것처럼 숨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져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정말요? 우연도 다 있네요. 민우가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웃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흔들리는 가로수 잎. 하지만 서윤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연. 맞겠죠.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전혀 없었어요. 민우는 그녀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턱선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한 회장댁 식탁에는 따뜻한 불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재혁, 은주, 서윤. 세 사람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연주회 준비는 어땠니? 은주가 물었습니다. 잘 됐어요. 근데 엄마, 아빠,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서윤이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기사님이랑 생일이 똑같대요. 3월 15일이래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주의 손에서 물잔이 기울었어요. 투명한 물이 식탁보 위로 천천히 쏟아졌습니다. 하얀 천위로 물이 번져나갔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은주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냅킨을 집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냅킨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재혁이 재빨리 일어나 다른 냅킨을 집어 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괜찮소? 3월 15일생이 많지.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했어요. 하지만 냅킨을 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미 다 마른 자리를 계속 닦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부모님을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지우려는 것처럼. 식사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주는 2층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복도 끝 24년간 굳게 닫혀있던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들의 방.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먼지가 손끝에 묻었습니다. 은주는 손잡이를 쓰다듬었어요. 천천히. 민우야. 3월 15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턱 끝에서 떨어졌어요. 복도 바닥에 작은 점이 생겼습니다. 은주는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24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쌍둥이 남매의 6살 생일. 케이크 초를 부는 두 아이. 강릉바다. 모래성. 웃음소리. 그리고 파도. 은주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서재에서는 재혁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상 시계가 똑딱거렸어요. 밤 11시 40분. 재혁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 맨 밑에 낡은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수없이 꺼내보고 다시 넣었던 흔적이었죠. 봉투를 열었어요. 노란 종이가 나왔습니다. 실종 신고서였어요. 재혁의 손가락이 종이 위를 천천히 훑쳤습니다. 성명 한민우. 생년월일 2019년 3월 15일. 실종 일시 2025년 3월 15일. 손가락이 날짜 위에서 멈췄습니다. 3월 15일. 재혁은 눈을 감았어요. 그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6살이 된 쌍둥이 남매가 웃으며 초를 불던 모습. 받아가요. 라고 소리치던 아들의 목소리. 재혁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어 서랍 맨 밑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서랍을 닫았어요. 하지만 손이 서랍 손잡이 위에 그대로 얹어져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같은 시각. 민우는 자신의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3월 15일. 그날이 자신의 생일이라고 했습니다. 서윤도 3월 15일이 생일이라고 했어요. 우연일까요? 저택의 바이올린을 봤을 때의 전율. 은주 부인이 악기를 닦으며 흐느끼던 모습. 서윤과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 느꼈던 묘한 끌림. 그리고 오늘 점심 생일을 말했을 때 서윤의 굳어버린 얼굴. 민우는 손을 가슴에 올려놓았어요. 왜 자꾸 뭔가 그리운 걸까? 뭘 그리워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외면하려 하면 다시 떠오르는. 민우는 옆으로 몸을 돌렸어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세 곳에서 네 사람이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3월 15일이라는 날짜를 떠올리며 각자의 방에서 혼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민우는 한 회장댁의 일상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 저택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재혁을 위한 라즈베리 주스를 꺼내 차 뒷좌석 컵홀더에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였어요.
은주가 새벽마다 직접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는 주스였습니다. 오후에는 서윤을 위한 히비스커스 차를 준비했어요. 보온병에 따뜻하게 담아 차 안에 두었습니다. 서윤이 차에 타면 자연스럽게 건넬 수 있도록 매일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감사해요. 서윤이 보온병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우는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오후였습니다. 민우는 회장의 서류를 가지러 저택에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 서재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민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은주가 바이올린 케이스 앞에 앉아 있었어요. 케이스가 열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부드러운 천이 들려 있었어요. 은주가 천을 현에 대고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각 현마다 같은 동작을 반복했어요. 정성스럽게,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를 보살피듯이. 민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복도 그림자 속에 서서 그 모습을 봤어요. 은주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 악기는 절대 함부로 다가가서는 안 되겠다. 민우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은주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복도를 돌아 다른 길로 서재에 갔어요.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서윤의 연주회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저녁 민우가 서윤을 저택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던 서윤이 현관 앞에서 멈춰 섰어요. 민우를 돌아봤습니다. 기사님, 네. 오늘 저희 집에서 제 피아노 소리 좀 들어주실래요? 서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혼자 연습하면 너무 막막해서요.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제가 음악을 잘 몰라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들어는 드릴게요. 서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저택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거실에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광택이 흐르는 악기였어요. 서윤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조금 떨어진 소파에 앉았어요. 시작할게요.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어요. 부드러운 선율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세를 꼿꼿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음악에 빠져들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선율이 몸속으로 스며들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뭔가 그리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무릎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악기를 연주하듯이. 음악이 절정에 다다랐어요. 서윤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지막 음으로 이어졌어요. 여운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눈을 떴어요. 서윤이 피아노 앞에 앉아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민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도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감동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특히 중간에 부드럽게 흘러가던 부분이. 민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떠올랐어요. 그 선율 위에 다른 소리가 겹쳐지는 느낌. 바이올린 선율이 함께하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나 민우에게 다가왔어요. 기사님, 정말 음악 안 배우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데. 서윤이 민우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정말 음악을 몰라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그때였습니다. 계단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2층 계단 중간쯤에 은주가 서 있었어요. 난간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은주가 거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서윤을, 소파에 앉은 민우를, 그리고 거실 한쪽 유리 케이스 안에 바이올린을. 시선이 바이올린에 멈췄어요. 한참 동안 은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바이올린 선율이 함께하면 민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4년 전 교수가 쌍둥이 남매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함께하면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너희 둘은 완벽한 듀오가 될 수 있어. 은주는 난간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천천히 뒤로 물러섰어요. 계단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조용히 2층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서윤과 민우가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어요. 그럼 저는 민우가 일어섰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연주 정말 좋았어요. 감사해요, 기사님. 민우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거실에 바이올린 케이스가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유리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우는 한참을 그 악기를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저렸어요. 고개를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침실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선율이 함께하면 민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침대에 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연주의 전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민우는 회장의 서류를 가지러 저택에 들어갔어요.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시간이었습니다. 현관을 열자 고요함이 흘렀어요. 발소리만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거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민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어요. 서윤이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선율이 흘러나오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건반을 치는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기사님?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우는 거실 입구로 걸어갔어요. 서윤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 밑에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제 피아노 좀 들어주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고 있었어요. 너무 떨려서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으려다 서윤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여기 옆에 서 계셔 주세요. 가까이에서 들어주세요. 민우는 피아노 옆에 섰습니다. 서윤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첫 음이 울렸습니다.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민우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음악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피아노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선율 위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돌렸어요. 거실 한쪽에 유리 케이스, 바이올린이 거기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갈색 나무결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현들이 가느다랗게 빛났습니다. 민우의 눈이 그 악기에 고정됐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빨라졌어요. 서윤의 연주가 멈췄습니다. 기사님, 민우가 서윤을 봤어요. 그녀도 바이올린 케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서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원래 이 곡은 듀엣이에요. 피아노와 바이올린 듀엣. 근데 연습할 때 바이올린 파트너가 없으니까 자꾸 막혀서. 서윤이 바이올린을 바라봤습니다. 저 바이올린 그냥 들고만 계셔 주실래요? 옆에 앉아서요. 그냥 누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민우는 망설였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봤어요. 그 악기는 이 집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은주 부인이 매일 정성스럽게 닦던 것.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 하지만 서윤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냥 들고만 계시면 돼요. 제발이요. 민우의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케이스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유리 뚜껑을 잡았어요.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삐걱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바이올린이 거기 누워 있었어요. 민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바이올린의 목 부분에 손가락이 닿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나무의 촉감이 손바닥에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따뜻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민우는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손에 딱 맞았습니다. 완벽하게. 활도 함께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서윤이 피아노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민우는 의자에 앉았어요. 바이올린과 활을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시작할게요. 서윤이 피아노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첫 화음이 울렸습니다. 비발디 겨울 1악장이었어요. 피아노 선율이 거실에 퍼져나갔습니다. 서윤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민우는 무릎 위에 바이올린을 내려다봤습니다. 갈색 나무결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어요. 턱에 댔습니다. 턱받침이 피부에 닿는 순간 전율이 다시 한번 몸을 휩쓸었어요.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왼손이 저절로 바이올린의 목을 감쌌어요. 손가락들이 제자리를 찾아 현 위에 올려졌습니다. 마치 24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른손이 활을 들어 올렸어요. 민우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활을 현에 댔습니다.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당겼습니다. 삐그덕. 날카롭고 불협화음 같은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서윤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민우를 봤어요. 민우가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습니다. 연주 자세로. 민우도 놀랐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활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손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서윤은 눈을 크게 떴어요. 하지만 피아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다시 건반을 쳤어요. 조심스럽게 민우를 지켜보며. 두 번째, 민우가 활을 그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나았어요. 소리가 떨렸지만 음이 나왔습니다. 민우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왼손 손가락이 현을 짚었습니다.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이어졌어요. 민우를 이끌듯이 부드럽게 세 번째 활이 현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맑고 깨끗한 소리. 비발디 겨울의 첫 프레이즈였습니다. 서윤이 숨을 멈췄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민우를 돌아봤어요. 민우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며 기사님, 서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듣지 못했어요. 음악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현을 짚고 떼고 다시 짚었습니다. 활이 춤추듯 현 위를 오갔어요. 빠르게, 정확하게,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팔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바이올린을 못 친다던 민우가 악기를 처음 만진다던 그 사람이 완벽하게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피아노를 쳤어요. 민우의 선율에 맞춰서 두 악기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완벽한 조화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턱에서 떨어져 바이올린 위로 떨어졌어요. 나무 표면에 작은 점이 생겼습니다. 서윤도 울고 있었어요. 건반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선율이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창문이 떨렸습니다. 샹들리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공기가 진동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재혁과 은주가 들어섰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두 사람이 거실 입구에서 멈춰섰습니다. 바이올린 소리, 피아노와 함께 어우러진 그 소리, 24년 만에 듣는 그 소리, 은주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바이올린 소리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 소리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손가락 사이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우가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재혁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었어요. 거실을 응시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민우를, 눈물을 흘리며 연주하는 그 모습을, 왼손이 현을 누르는 모습, 오른팔이 활을 그는 각도, 턱에 바이올린을 댄 자세, 심지어 눈을 감고 몸을 흔들며 연주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24년 전 6살 아들과 재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켰어. 똑같아. 모든 게. 재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와이셔츠 깃을 적셨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음이 길게 울리다 사라졌어요. 여운이 거실에 맴돌았습니다. 공기가 떨렸어요. 민우는 바이올린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바이올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윤도 건반에서 손을 떼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관 쪽을 봤어요. 재혁과 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재혁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민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저렇게 우는지, 왜 자신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지, 왜 자신이 바이올린을 켤 수 있었는지. 죄송합니다.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단으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은주가 달려왔습니다.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바이올린을 든 그 손을 두 손으로 꽉 감쌌습니다. 손이 뜨거웠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은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민우 씨라고 해야 했는데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와버렸어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댔어요. 눈물이 민우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웠어요. 계속 떨어졌습니다. 재혁이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민우 앞에 섰어요. 한참을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 코, 입, 이마, 귀, 모든 걸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손을 들어 민우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꽉 잡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잘 쳤구나. 재혁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턱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윤이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을 봤어요. 엄마가 민우의 손을 잡고 우는 모습, 아빠가 어깨를 잡고 울먹이는 모습, 두 사람이 무너지듯 우는 모습, 서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목격해서는 안 될 것 같은, 하지만 꼭 봐야만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거실에 넷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어요. 바이올린의 여운이 아직 공기 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24년 만에 울려 퍼진 그 소리가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네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먼지가 햇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흐느낌 소리만 거실을 채웠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네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은주가 민우의 손을 잡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서윤은 피아노 옆에서 멍하니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은주의 손이 민우를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저녁 드시고 가세요. 제발. 재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오늘은 함께 식사합시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민우를 보내기 싫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을 지금 보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민우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가 부엌으로 향했어요. 서둘렀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칼을 잡았지만 제대로 썰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윤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재혁, 은주, 서윤, 그리고 민우가 둘러앉았어요.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조용했어요.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우 씨는 어디서 자라셨나? 민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모릅니다. 6살 때쯤 보호소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반찬을 집으려던 젓가락이 공중에서 굳었어요. 6살. 재혁이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물이 잔 안에서 출렁거렸습니다. 6살 때라면 언제쯤이었나? 정확히는 모르지만 3월쯤이라고 들었어요. 그 순간 은주의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소리가 식탁에 울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은주에게로 향했습니다. 죄송해요. 은주가 재빨리 숟가락을 집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그러셨군요.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떨렸어요. 재혁과 은주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한참 동안 두 사람의 눈에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3월, 6살, 보호소. 재혁의 손이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어요. 은주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반찬 더 드세요. 일어나 민우의 그릇 앞으로 갔습니다. 직접 반찬을 집어 그릇에 담아 주었어요. 한 가지, 두 가지.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담아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민우는 편안하게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식탁의 다른 세 사람은 달랐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재혁이 얼른 일어나 아내를 부축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쉬면. 은주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재혁이 함께 갔어요. 침실 문이 닫혔습니다. 식탁에는 민우와 서윤만 남았습니다. 서윤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숟가락을 든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가씨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서윤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민우는 어색하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모든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재혁과 은주는 침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희미한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재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소.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달빛에 눈물 자국이 반짝였습니다. 프리지아 향수? 당신도 기억하죠? 민우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매번 제 옷에 얼굴을 묻고 향기 맡던 거. 그리고 라즈베리 주스. 아침마다 두 손으로 컵을 꼭 잡고 마시던 모습. 은주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3월 15일 생일이라고 했어요. 6살 때 보호소에서 왔다고. 3월이라고. 우리가 민우를 잃어버린 게 3월 15일이었잖아요. 재혁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이올린. 재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렇게 켰소? 우리 민우가 눈을 감고 몸을 흔들며 왼손 손가락의 움직임, 활을 그는 각도, 심지어 연주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까지 모든 게 똑같았어. 은주가 흐느꼈습니다. 소리내어. 24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재혁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두 손으로 감쌌어요.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겠소. 확실하게 알아야 해. 우리가 미쳐가는 게 아니라는 걸.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 차를 확인해 보겠소. 머리카락이든 뭐든 반드시 찾을 거요. 재혁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은주가 남편의 품에서 무너졌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24년 동안 혼자 견뎌온 그리움이, 죄책감이, 후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 민우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해요? 24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지 그때 생각하자고. 지금은 확인부터 하자고. 재혁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눈물이 아내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조용히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민우는 자신의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아프게 했지만 끄지 않았어요. 오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손을 들어 올려 봤어요. 바이올린을 켰던 이 손을. 형광등 불빛에 비친 손바닥의 주름들, 손가락들. 이 손이 어떻게 바이올린을 켤 수 있었을까요?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24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회장 부부가 우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자신을 보며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 저녁을 함께 먹자고 했을까요?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지 않았어요. 민우는 옆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세 곳에서 사람들이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사람을 떠올리며. 다음 날 아침, 재혁은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6시가 되자마자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식탁으로 향했어요. 어젯밤 민우가 앉았던 의자. 재혁은 그 의자 주변을 살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때 보였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머리카락 한 올이 걸려 있었어요. 재혁은 숨을 멈췄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머리카락을 집어들었습니다. 햇빛에 비춰보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은주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재혁을 봤어요. 그의 손에 든 머리카락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혁이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오.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가 다가와 재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함께 떨렸어요.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긴 일주일이었어요. 은주는 매일 아침 24년 동안 닫혀있던 아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 위에 작은 장난감 바이올린이 놓여 있었어요. 6살 민우가 마지막으로 만진 것. 은주가 장난감 바이올린을 집어들었어요.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돌아온 거니? 정말 내가 맞니? 대답은 없었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유는 밤마다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6살 쌍둥이 남매가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서윤은 오빠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정말 오빠일까? 사진 속 오빠와 민우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재혁은 매일 밤 서재에 앉아 두 장의 서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24년 전 실종 신고서와 민우의 이력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일곱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재혁은 새벽부터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우편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옆에 섰어요. 서윤도 함께였습니다. 8시. 우체부가 왔습니다. 우편함에 뭔가를 넣고 갔어요. 재혁이 떨리는 손으로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병원 봉투가 보였어요. 하얀 봉투. 그 안에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혁이 봉투를 열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 종이가 찢어질 뻔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친자 확률 99.99% 마이너스 일치. 재혁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24년 만이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은주가 무너졌습니다. 소파에서 바닥으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어요. 소리내어. 우리 민우, 우리 아들. 서윤이 부모님을 껴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오빠, 진짜 오빠였어.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재혁이 민우에게 전화했어요.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민우 씨, 잠시 저택으로 와주시겠습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요. 1시간 후, 민우가 도착했습니다. 재혁, 은주, 서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눈이 붉었습니다. 앉으세요. 재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안했어요. 재혁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우 씨, 자네가 우리 아들이야. DNA 검사 결과가 나왔네. 재혁이 서류를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민우는 서류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친자 확률 99.99% 마이너스 일치. 이게 무슨... 제가 정말...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가 일어나 민우 앞으로 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우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민우야, 우리 민우야. 강릉 바다에서 잃어버렸어. 경포대 해변에서 파도가 너를 데려갔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서윤이 다가와 민우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오빠, 우린 쌍둥이야. 3월 15일에 같이 태어났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우의 머릿속에 뭔가가 번쩍였어요. 바다, 파도 소리, 모래를 밟는 느낌. 오빠, 조개 봐.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 큰 파도, 물에 휩쓸리는 느낌. 차가운 물, 숨을 쉴 수 없는 공포.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바다, 파도, 서윤이, 조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주가 민우를 안았습니다. 꽉. 24년 만에 재혁이 두 사람을 안았어요. 서윤도 함께. 가족 넷이 거실에서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네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24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낡은 빌라 앞에 멈춰 섰어요. 재혁, 은주, 서윤, 그리고 민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우가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익숙한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주름진 얼굴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민우야, 이게 무슨... 할머니의 시선이 민우 뒤에 세 사람에게 갔어요. 재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완전히... 할머니...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가 저희 아들입니다. 24년 전에 잃어버린... 목이 메었어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은주가 남편 옆에 섰어요.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할머니께서 우리 아들을 키워주셨습니다. 24년 동안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셨어요. 재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배고플 때 밥 먹이시고, 아플 때 간호하시고, 외로울 때 안아주시고, 부모가 해야 할 모든 걸 할머니께서 해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께서 아니었다면 우리 민우는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없었을 겁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사랑이 우리 아들을 지켜주셨어요. 재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평생 갚겠습니다. 평생 할머니를 우리 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은주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어요. 민우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가족이에요. 저는 두 가족이 다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럼아,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작은 콘서트홀이었어요.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민우 한서윤 쌍둥이 듀오 리사이틀. 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맨 앞줄에 재혁, 은주,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안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에 불이 켜졌어요. 민우가 바이올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검은 연미복을 입고 있었어요. 서윤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민우가 바이올린을 턱에 댔습니다. 서윤이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오빠와 동생, 24년 만에 다시 만난 쌍둥이, 비발디 사계,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기교를 뽐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음악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건반을 타고 흘러나왔어요. 24년 동안 잃어버렸던 오빠, 그 오빠와 함께 연주한다는 기쁨, 그 모든 감정이 피아노 소리에 녹아들었습니다. 민우의 바이올린이 노래했어요. 맑았습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어요. 24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음악, 손이 기억하고 있던 선율, 엄마, 아빠, 동생, 할머니, 모두를 향한 사랑이 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격렬했습니다. 두 악기가 부딪히고 어우러졌어요. 서로를 밀어내다가 다시 껴안았습니다. 완벽한 호흡이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선율이 차분해졌어요. 성숙했습니다. 서윤의 피아노가 깊어졌어요.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오빠를 찾은 여성,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연주자,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하나하나에 영혼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겨울, 민우의 바이올린이 울부짖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눈보라. 하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있었어요. 가족의 온기, 사랑의 기억,
서윤의 피아노가 그것을 받쳐주었습니다. 두 악기가 하나가 되었어요. 객석의 은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혁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길게,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여운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침묵, 그리고 폭발하는 박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홀을 뒤흔들었어요. 민우와 서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객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 일어섰을 때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무대 조명이 꺼졌습니다. 백스테이지 문이 열리고 재혁, 은주,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세 사람 모두 큰 꽃다발을 안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은주가 달려와 아들을 안았습니다. 꽃다발이 둘 사이에 끼었어요. 정말 완벽했어. 정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혁이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자랑스럽다 아들.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민우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민우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연주자가 될 줄 몰랐구나. 민우는 꽃다발을 받으며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키워주셔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서윤에게도 꽃다발이 전해졌습니다. 은주가 딸을 안았어요. 서윤아, 오늘 연주 달랐어. 정말 아름다웠어. 오빠랑 같이 쳐서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를 봤어요. 민우도 웃고 있었습니다. 다섯 사람이 백스테이지 작은 방에 둘러앉았어요. 꽃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다음 달에 저희 집으로 이사 오세요. 재혁이 말했습니다. 3층에 방 다 준비했어요. 햇빛 잘 들고 따뜻한 방이에요. 할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난 괜찮아. 할머니. 민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 집에서 살아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서윤도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같이 살아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고 있었어요. 그래. 그러마. 은주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재혁도 함께. 민우와 서윤이 그 주위를 감쌌어요. 다섯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꽃향기 속에서 웃음소리와 눈물이 섞여 흘렀어요.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네요.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응, 우리 가족. 민우가 대답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방 안이 더 따뜻했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부터 함께할 시간이 더 많았으니까요.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해진 가족과 함께 24년 만에 완전해진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제부터 함께할 시간이 더 많습니다. 따뜻한 댓글로 이들의 행복을 응원해 주세요. 언제나 행복하세요. 이상 지혜로운 사연이었습니다.